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미래인 교과서고요. 두 번째 작품은 서사갈래인데 우리 소설에 대한 개념 정리는 제가 개념 보충 영상을 챙겨드리고 있고 영상으로 보는 친구들도 통해서 볼 수 있을 테니까 참고 한번 해주시고, 자 여기에 이렇게 소단원 한눈에 보기 이런 걸 보면 어떤 개념을 물어볼지가 좀 보이거든요. 그럼 첫 번째는 전개 과정 같은 거, 이런 걸 좀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 이 같은 경우에는 선경 후정이 있을 수도 있겠고, 소설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성을 얘기하는 건데, 자 이야기가 하나만 있으면 단일 구성이라고 합니다. 이야기가 두 개 이상 있으면 복합 구성이라고 해요. 자 그럼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이야기 속 이야기. 이야기 속 이야기를 우리는 뭐라 그러지? 액자식 구성. 액자식 구성과 같은 말이 뭐예요? 사파 구성. 자, 두 번째, 기본적으로 시간 순으로 쭉 가면 그건 순행 구성. 그래서 일반적으로 단일 구성은 순행 구성이에요. 순행 구성은 뭐야? 시간 순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뒤집어질 수가 있어. 그걸 뭐라고 하니? 역행 구성 또는 역순행 구성인데, 역행은 현재에서 과거로 가는 거겠죠? 현재에서 과거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오게 되면 역행했다가 다시 돌아온 거니까 뭐라 그런다? 역순행 구성이라고 하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단일 구성과 복합 구성은 이런 애들인데, 일단 필기를 해두시고 개념을 알아두신 다음에 어떤 전개 방식을 물어볼 수 있는지는 좀 이따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필기할 시간 조금씩 드리면서 갈게요. 그래도 저번 주보다 또 이제 계약하고 2주차라고 적응했네. 그러니까 저번 주에는 막 이제 계약 첫 주니까 너무 힘들어들 하고 피곤해하는 게 보였는데, 자, 두 번째, 갈등 파악하고 작가의 맥락과 문학사적 맥락. 자, 이런 거 얘들아.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작품을 놓고 봤을 때 현실에서 보면 무슨 관점이라고 그러죠? 자,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모방론적 관점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 봐봐. 작가 맥락, 작가 입장에서 보는 거는 작가론, 표현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작가 맥락은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문학사적 맥락은, 문학사적 맥락은 현실 반영론도 되는데 문학사잖아. 그래서 문학사적 가치가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문학사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보기도 할 거야. 여기 나와 있는 사회문화적 맥락이 사실은 여기 현실 모방론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문학사적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고, 그 인물 사건 갈등 같은 것도 잡아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니? 정리를 하면서 따라오시면 되겠고, 필기할 시간 충분히 드리면서 가볼게요. 자, 그리고 우리 이런 개념어들이 힘든 친구들은 제가 15년 전에 만든 개념 교재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고3 교재였는데 지금은 그냥 중2, 중3 레벨이거든. 고1 친구들이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신 대비를 못해요. 너무 많아. 그래서 사실 그게 힘든 친구들은 과제로 나갈 테니까 뭔가 개념 하나하나 OX 판단하는 게 좀 안 된다 그러면 얘기하셔가지고 그 교재 받고 영상, 보충 영상 볼 수 있게 준비를 해주시길 바라고. 자, 서사갈래의 정의, 이런 구성 요소 형상화 방법 이렇게 있는데, 이건 좀 깔끔하게 제가 한번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쪽으로 따라와 볼까요? 잠깐 영상 껐다 갑시다. 정의를 적어볼게. 자, 좀 이제 우리가 기억할 정보들이 조금 많은데요. 일단 소설의 3요소부터 써보면, 소설의 3요소는 주제 구성 문체예요. 자, 그럼 보자 여러분. 작가가 자신의 생각, 감정을, 이건 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인물 사건 배경은 구성, 정보를 담는 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체라는 거는 작가만의 특징이야. 그래서 이 문체, 개성이 있어야, 문체가 있어야, 이 문체를 스타일이라고 하거든, 번역을 하면. 그러니까 나만의 스타일이 있는 거잖아. 예를 들면 이제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넥타이를 메고 있어. 이런 것도 스타일이야. 후드티를 입을 수도 있어. 이런 거 스타일이야. 그래서 작가의 스타일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런 것 때문에 독창성이 생기면서 예술성도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요소는 주제 구성 문체고, 그러면 이 구성의 3요소가 뭐겠어요? 인물 사건 배경입니다. 우리가 작품을 읽어나갈 때 뭐로 읽어나간다 그래서 인물 사건 배경을 먼저 잡아보시는 거예요. 그럼 훨씬 읽기가 쉽거든. 그래서 소설의 감상법을 써드리면 어떻게 가자? 네, 먼저 인물 정보를 잡아보시고, 두 번째는 사건 정보, 세 번째는 배경 정보인데, 이걸 잡는 걸 연습을 안 하면 나중에 엉키고 그 엉킨 상태로 굳어요. 지금 고1 딱 도입했을 때 인물 정보를 따로, 사건 정보를 따로, 배경 정보를 따로 잡는 연습을 하시고, 이것들이 어떤 의미를 만드는지를 보는 걸 뭐라 그러냐면 유기적으로 읽겠다, 유기적으로 감상을 하겠다는 얘기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현실에 있을 법한 이야기라는 거는, 자, 꾸며냈다라는 건 허구성이야. 그런데 너무 허구지면 사람들이 안 믿겠죠.
그래서 뭐도 있어야 돼? 사실성도 있어야 돼. 자, 그럼 봐봐. 소설이라는 건 사실성도 허구성도 갖게 되는데, 허구성이라 그러면 이제 좀 극단으로 가면은 전기성, 기이함, 비현실적, 우연적 이런 단어들이 있고요. 사실적으로 와서 쭉 한번 보면 여기는 구체적, 현실적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인과적이라고도 붙여줘. 자, 이 개념어들은 나중에 나올 때 문제풀이나 아니면 작품에서 차근차근 보시면 될 것 같아. 여러분, 사실 소설에서 나올 만한 내용은 사실 여기서 끝나거든. 근데 여기서 좀 하나만 더 짚어보면 이제 이 서술하는 방식에 있어서 또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얘도 표현법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소설은 기본적으로 서술, 묘사, 대화로 이루어져 있거든. 그러면 서술에 뭐가 있을까? 또 시점. 시점은 네 가지 있는 거 알고 계실 거고, 이거 다 중학교 때 배웠을 거거든. 그 다음에 뭐 묘사라든지 대화도 이제 작품을 보시면서 정리하다 보면은 차근차근 잡히실 거고, 그러니까 소설에서 물어볼 수 있는 내용 이 정도인데 벌써 좀 내용들이 많죠. 현대 시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좀 힘듦을 느낄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한 것 같아요. 작가가 왜 썼을까? 그 작가의 의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는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또는 내가 서술자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쉽게 이야기하면 뭐 해보자? 역지사지 해보자. 또는 공감해보자. 아, 선생님 저는 T 100%인데요. 저도 T 100%야. 그런데 문학 가르치잖아.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야. 어려운 거 어렵다고 느끼시면 논리적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필기하고 옵시다. 개념을 좀 깊이 들어가면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끝이 안 나. 그래서 제가 요약 압축해 놓은 것만 1시간 좀 넘긴 하는데, 그걸 오늘 보충 영상 과제로 나갈 테니까 잘 활용해 오시고,